메시 이적설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메시 이적설 얘기는 뭐 저희가 또 종합을 해드렸고, 이 노진구, 네, 바르토메우,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지금의 느낌은 지금 바르셀로나 문제의 원흉 같은 느낌이죠.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메시 이적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었던 바르셀로나의 이런 좀 안 좋았었던,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항상 언급되는 이름은 바르토메우였습니다. 바르토메우가 어떤 식으로 이 바르셀로나의 회장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제 저희가 감스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산드로 로셀 회장이 있었을 때 감옥 갔잖아요. 부회장이었는데, 네. 로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옥을 가고 거기서 회장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팀이 있는데 농구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의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너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상황인데, 이때 사실 무난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즌에 루초가 트래블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지도가 빵! 네. 어쩔 수 없거든. 트래블을 했는데 맞아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심지어 혹자 어떤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때 트래블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바르토이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 진심일 수도 있어. 그만큼 바르토메우가 싫다는 거지. 예.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바르토메우는 내년 3월 15일 재선거를 하기 전까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예. 일단은 메시 이적권 때문에 지금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앞서서도 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메시가 지금 이적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르토메우 때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유력한 언론들 기자들이 보도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메시의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축구적인 어떤 그런 이 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근데 네. 그것도 생각해보면 바르토메우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아, 당연하죠. 그건 특히나 당연하죠. 이런 체제의 클럽에서는 회장이 해줘야 되는 일이 굉장히 큰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라르 모레노가 아니죠. 제라드 로메로. 네, 로메로. 예.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토메우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바르토메우 아래서 바르셀로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탈루냐 라디오에서는 메시는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당연하지. 바르셀로나의 이 스포츠 프로젝트에 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바르토메우를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토메우가 그 몇몇 기사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룬 바도 있었지만, 약간 뭔가 화살을 계속 메시 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뭐 이제 저희가 이 뒤에 바르토메우가 그간 터트린 병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남탓 많이 해요.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비 미겔, 이 디아리우스 어. 그리고 TV3에 나오는 이제 분인데, 이 사람은 메시가 이적할 수 있다고 보도된 루머들은 자기 생각에는 바르토메 압박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바르토메우에 대한 이런 불신, 그렇죠. 그리고 불만 이런 거에서 파생됐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느낌은 메시는 이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을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네, 없어 보여요. 뭐 물론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진짜 극적으로 잔류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다세로에서는 바르토메우가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메시가 떠나는 것을 막진 못할 것이다. 메시는 더 이상 바르셀로나의 셔츠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토메우가 그간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바르셀로나 팬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선수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라마시아의 몰락입니다. 네. 몰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그 세대가 특별하긴 했어요.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 이런 그 정말 부스케츠로 대변되는 그때 당시가 특별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사실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바르셀로나 구단 차원에서 공들인 노력도 있지만 운때도 맞아야 돼요. 엄청나게 작용을 그러니까 했다고 돈을 봐요. 계속 투자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월클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큼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세계 세계 월클들이잖아, 다. 톱 클래스 선수들이 그런 나온 선수들이 거니까. 왕 모여 나온 거면 이거는 운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퍼기 아이들처럼 음. 그때도 운때가 같이 맞아야 되거든. 유망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는 돈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운때가 안 맞은 건 사실 벵거의 아이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운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운때 문제는 아니야. 네. 네. 아니, 저는 가끔 그 벵거의 아이들 이렇게 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미소가. 오히려 그거 말고 벵거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데려왔던 선수들, 이를테면 유벤투스에서 풀리지 않았던 티에리 앙리, 물론 그전에도 유망한 선수였긴 네네네.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밀란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비에이라, 그리고 뭐 로베르 피레스, 그리고 스페인의
또 사실 베르캄프도 인텔에서 안 뚫리고 네. 있었고 그거는 이제 베르캄프는 벵거의 작품은 아니에요. 데이비드 데인이 이제 네. 그 전에 내려온 선수였으니까. 아니면 공격수로 뛰고 있었으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융베리.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벵거가 진짜 따박따박 데려온 선수지. 벵거가 만들어온 나중에 그 잉글래시 코어라는 그 선수들은 왜 그랬냐면 이게 뭐 지금 바르셀로나 얘기하는데 잠깐 네, 얘기를 네, 하자면 잉글랜드 선수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네. 아스날이. 그거를 타파하고자 데려온 건데 똥망이 된 거지. 네, 네. 결과적으로는. 저 아스날 얘기만 나오면 입에 그냥 모터를 다시는 또 우리 종윤이 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벵거 불쌍해요. 그렇습니다. 뱅버지. 네. 자, 어쨌든 라마시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2010년에 바르셀로나 부회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14년에 산드로 로셀 회장이 이제 사퇴하고 그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됐어요.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 주안 라포르타 회장 시절부터 바르토메우에 이르기까지 해외 유스 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피파의 징계를 받았죠. 언제? 바르토메우 때. 왜 똑같이 영입했는데 라포르타 때는 문제가 없었다가 바르토메우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 기본적으로 라포르타의 경우에는 그 라마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언론이나 이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라포르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라마시아에 관련된 보고를 꾸준히 들었다고 합니다. 라마시아는 어떻게 보면 난 바르셀로나를 이루는 근간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이죠. 예, 바르셀로나 진짜. 근본이죠. 예. 근데 그만큼 관심도 많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바르토메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라마시아 관련해서는 거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뭐 실제로 이 인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좀 신경 안 쓴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피파가 유소년 영입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기 전에 사전 경고를 했는데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4개월 동안 이적 시장 영입 금지 받았죠. 여기 어쨌든 피해본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잖아. 이승우, 장기를, 백승호가 그래. 피해를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선수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피파 주간대회에 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마티아스 라카바, 포데포파나라는 유망주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를 역시도 이것 때문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제외하고도 요즘에 봤을 때 쿠쿠렐라. 얘 이번에 완전 잘했잖아. 네. 예. 쿠쿠렐라는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고 임대 다니면서 이 실적도 좋았으니까. 그리고 토디보. 토디보. 토디보는 근데 이제 조금 못해졌다는 말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임대 후 완전적 형식으로 그냥 탑클럽에 팔아버리는 상황이 이제 계속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레알 마드리드 하면 갈락티코 이 세계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클럽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정말 그 유스 축구의 허수분 같은 뭐 이런 DNA. 이런 네. 느낌이 있었다면 이게 약간 바뀌었죠. 나도. 지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뉴스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음.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유스 선수들을 쪽 빼면 팀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유스풀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들은 언제나 슈퍼스타들을 좀 데려오는 그 페레즈의 갈락티코 정책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보면 오히려 어린 유망한 자원들을 조금 웃돈을 얹어서 사오는 건 레알 마드리드야. 브라질의 뭐 이를테면 비니시우스도 그랬고 호드리고도 그랬고 그다음에 헤이니에르도 그렇고. 근데 스타들은 1억 유로 이상씩을 지출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사왔잖아. 쿠티뉴, 덴벨레, 덴벨레, 그리즈만. 이런 고가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갑자기 슈퍼스타들을. 그래서 라마시아 중심으로 스쿼드를 구성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조가 조금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라마시아의 그 세대는 특별합니다. 그래, 그건 너무 특별한 거고. 이거는 정말 특별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유로를 지출을 해서 이 선수를 사왔어.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축구는 비싼 돈을 들여서 사오면 난 성과를 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과가 뭐가 있죠? 낮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언급한 세 선수 다 그리즈만은 저는 아직 조금 봐야 더 되겠지만 되고, 두 선수는 전 실패. 망한 겁니다. 이건 망한 거예요. 쿠티뉴를 쿠만이 다시 쓴다고 하지만 또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무분별한 선수 영입이 어떤 효과를 냈느냐? 재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딜이 있었죠? 피아니치, 아르투르 딜이 있었어요. 이 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댓글 한번 수정도 했었는데 본인의 불신임 투표, 탄핵 투표를 막기 위한 장부를 맞추기 위한 그 딜이라는 얘기가 정론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제가 피아니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9, 5 정도 돼. 예. 그러면은 뭐 수합딜? 뭐 현금이 뭐 이제 껴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예 납득이 안 갈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혹은 나이는 먹었어도 절정의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2, 3년은 진짜 바짝 칠 수 있는 선수야. 그러니까 좀 유망한 이런 그 어린 선수를 딜에 넣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였다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피아니치가 뭐 아예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선수였다면 조금 더 납득이 갔겠지만 사실 아르투르는
지금 당장도 브라질 국가대표팀 소속이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어느 정도 주축 역할을 했었는데 전도 유망한 선수를 이런 선수를 폼이 꺾인 선수랑 바꾸니까 피아니치가 진짜 최고로 잘했을 때도 아니고 완전 꺾여서 야 이거 이번 시즌 피아니치 이렇게 확 내가 떨어지나 이런 평가를 받아 선수를 데려오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라마시아를 좀 등한시하고 슈퍼스타들을 네. 영입하게 되면서 낳게 된 저는 악효과라고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여론 조작 스캔들이 있었죠. 2월에 카데나세르가 이제 보도한 건데 바르토메우가 이제 본인의 그런 좋지 않은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조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컨설팅 업체랑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SNS를 다수의 SNS 계정을 이제 생산을 했고 이게 2017년부터 3년간 총 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 조작을 했을 때 바르토메우 막 되게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아 이 새끼 존나 귀엽네. 지 막 칭찬하는 걸 올리는 거 보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르디올라, 메시, 피케, 사비, 푸열 이런 전현직 선수 및 감독 그리고 조안 라포르타, 빅토르 폰트 이런 회장 선거에 좀 이제, 위협이 될 그렇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렸다는 게 주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본인만 빠는 거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밝혀져도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도 귀여운 있는데 새끼. 남들을 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 새끼 봐. 자, 그래서 바르토메우가 그때 당시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주작질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미지를 한층 더 깎아먹은 감이 이 명예훼손이라는 있었죠. 게 뭐 스페인은 어떤지 모르겠고 카탈루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말고 사실 외국에 많이 없거든요. 네. 아니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사실적시. 사실적시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품위에 대해서 네. 이게 있으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또 될 수가 있기 근데 때문에. 외국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나 잘은 뭐 모르지만. 저도 이제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변화된 게 바르토메우 시절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딱 창단 직후에 유니폼 색 그리고 줄무늬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두운 파랑과 이 빨간색 계열의 색깔 그리고 수직 줄무늬. 그래. 그러니까 세로 줄무늬죠. 100주년도 딱 반 가는데 세로 줄이잖아.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팬분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뭐 커뮤니티 쪽 돌아다니다가 한 본 사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창단 당시에 적어놨었던 약간 규정, 규조 네. 같은 거기에 이게 있어요. 줄무늬는 세로 줄무늬로 세로 줄. 한다. 그러니까 창단과 동시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르토메우가 이 115년간 유지했었던 그 전통을 무시하고 15, 16 시즌에 수평 줄무늬로 된 그런 유니폼을 냈죠. 가로줄. 그래요. 가로줄로 낸 것 자체도 바르셀로나 팬들은 사실 조금 좀 언짢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굳이 이거를 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래서 뭐 이런 병크를 꾸준히 터뜨렸었던 바르토메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지가 막 썩 좋을 수만은 없겠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최악의 어떤 그 회장은 예전에 또 픽으로 보냈었던 가스파르트 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번에 메시 건 때문에 이거 메시 가잖아요. 역대 최악의 회장. 이거 그러면 진짜 넘버 원입니다. 아 지금 막 구장 진입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만 사진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 그런 말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경찰들 배치를 했는데 경찰들이 시위대를 별로 통제를 지금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왜냐면 경찰들도 바르셀로나 팬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바르토메우가 이제 2021년 3월에 이제 차기 회장 선거를 맞아요. 끝으로 임기가 끝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원래는 선거가 이게 앞당겨서 치러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 3월 15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후보가 주안 라포르타. 라포르타는 이제 다들 이제 사실 외모상으로는 진짜 젊은 딱 정치인 그 맞아요, 느낌 맞아요, 라포르타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빅토르 폰트. 이 사람은 근데 이거 되게 세게 날리더라. 거의 아가리 파이터. 오, 예. 자, 일단 주안 라포르타 먼저 볼게요. 네. 라포르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팬들한테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제38대 바르셀로나 회장을 일단 역임을 했었어요. 라이카르트 시절이랑 패배 초반 고고를 라포르타와 함께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포르타는 일은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들은 게 일단 언급한 것처럼 라포르타 자체가 라마시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고 이 0405, 0506 이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라포르타 이제 재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딱 부임했을 때 부채가 되게 심했대요. 근데 라포르타의 어찌 보면 뭐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감독들도 정말 잘했습니다만 이 우승으로 인해서 팀의 그 부채를 탕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이 레이카르트 이후에 펩을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선임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라포르타입니다. 이때쯤에서 페란 소리아노 지금 그 맨체스터 시티의 네. 사장도 부회장으로 있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라포르타가 그
바르셀로나가 이제 카타르웨어를 스폰서십으로 달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바르셀로나는 없거나 나는 유니세프도 유니세프였어요.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물론 이제 현대 축구가 워낙에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스폰서십을 유치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노스폰이 개 간지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유니세프가 사실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나는 노스폰이 제일 좋았어. 네, 이거는 뭐 이제 취향 네네네. 차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카타르웨어 스폰서 로고에 대해서 라포르타가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유니세프가 이제 또 고수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라포르타가 딱 떠나자마자 바르셀로나가 카타르웨어를 가슴팍에 받고 이 경기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빅토르 폰트, 이 종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날리더라고.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입을 굉장히 많이 놀리는 인물로 이제 박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자기가 선거에서 이기면 로날드 쿠만이 트래블을 해도 나는 해임시킬 거다. 이거 성급해. 설사 네. 그래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쳐도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반 정치인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액션으로 원래 정치인들의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퍼포먼스도 분명히 있는 그렇지. 부분이고. 단순히 이것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긴 한데 성급하죠. 네. 근데 이제 웃긴 건 이 여론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쿠만은 클럽의 레전드고 그에게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너무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이게 롤식으로 따지면 이 태세 전환이 우디르, 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빅토르 폰트에 대해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비 헤르난데스랑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빅토르 폰트가 회장이 되면 사비가 이제 나중에 또 감독으로 부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팬분들께서는 그리고 사실 이 바르셀로나 팬이 아니라 축구를 보는 제3자 이 이외 팬분들도 사비가 감독하는 건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나 진짜 보고 싶어. 네, 어떻게 축구하나 한번 궁금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비가 부임할 수도 있다는 게 거의 뭐 유일한 위안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토메오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세계 축구가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합니다. 이 메시 이적설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결론이 딱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